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 전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수업하던 거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에 없는 부분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낼 테니까요. 자료를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변태하고 그다음에 요거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6면체 가운데 있어서 채심 입방격자라 그러고, 요거는 6면체 중심이 여기 면에 있어서 면심 입방격자라 그래서 그 변태라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 요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점은 여기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철, 니켈, 코발트 요거 철콘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자기 보면은 원자의 배열이 없이 배열 변화가 없이 오직 자기적 성질만 변하는 거.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요렇게 요 원자가 배열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원자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느냐, 지난번에 뭐 구조, 결정 구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배열에는 변화가 없고, 원자의 그런 변화 없고, 그다음에 자기 성질은 변하는 것들을 자기 변태로 한다. 이거는 우리 기계공자법의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뭐 얘기가 나온 거고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걸 배울 건데요. 요 사진은 그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요. 콩물을 갈아서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간수를 넣게 되면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이런 걸 몽실몽실하다고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보이죠. 이런 걸 이제 결정 구조라고, 결정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데, 콩은 단백질하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도 많이 있죠. 단백질 함량이 많아요. 콩에 포함된 단백질을 갈아서 이렇게 잘 추출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응고시키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응고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두부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력이 처음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재결정이 다시 이렇게 뭉쳐서 풀어진 다음에 다시 돼 가지고 이렇게 망상을 모여서 이렇게 단백질이 된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 나왔죠. 여기에. 그다음에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에서 질소가 첨가된 거, 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여기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온도가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변하는 구간. 단백질을 끓여서 이렇게 간수를 넣어서 천천히 식히면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생겨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급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여기서는 뭐 60에서 73도, 여기 요 사이. 그다음에 여기 몇 도입니까? 80에서 95도 사이, 요 사이 이런 데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그래프를 이제 온도를 가열했다 시키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 철강철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 참고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사항입니다. 고체는 여기에 뭐 분자간 거리가 많다,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서로 인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요. 스크럼을 짠다 그러죠. 그러면 서로 분리가 잘 안 되고 튼튼하죠. 가까우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 가까우니까 스크럼을 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은 그 분자들끼리는 잘 못 움직이죠. 그 대신에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한 팔 간격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스스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액체를 이제 물은 흐르는 거죠. 그릇에 담으면 그릇에 의해서 모양이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기체입니다. 아까 것보다 더 간격이 넓어졌죠. 그러면 액체하고 여기서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는 그러면 결국은 같은 물질이잖아요. 같은 물질인데 대개 이럴 때가 여기가 온도가 높고 이게 온도가 낮고 이게 온도가 더 낮아요. 특히 요 액체에서 형상을 아직 이루지 못하겠는데 굳어서 형상을 이루는 과정, 요거를 여기에 말하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액체에서 굳어서 형상을 이루는 과정. 그런데 고체하고 액체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분자 상호간의 거리 기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서로 날아가려고 얘하고 얘 거리가 멀죠. 좁죠. 분자의 운동은 얘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베이퍼 증기입니다. 증기, 물, 얼음. 얘 활발하고. 근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철하고 관련된 거는 그 용접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문제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떠한 조직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그 증기에서는 이렇게 그 여기 산소 그다음에 수소 두 개가 묶어져 H2O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증기일 때. 그다음에 물일 때는 요거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렇지만 요 똑같으죠. 얘는 산소에다가 수소 두 개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소에서 수소 두 개 똑같아요. 근데 거리보다 가까워진 거죠. 거리가 가까워지고 여기는 만약에 같은 면적에 4개밖에 없는데 여기 10개라 그러면 얘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그거 본 겁니다. 앞에 본 거의 요약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처음 얘기하는 여기에서 여기로 공격할 때 이때는 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흐물흐물하죠. 근데 여기서는 딱딱해지죠. 요 때를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물 만드는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에서 바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로 변화하는 거를 승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우리 여름에 그 시원한 팥빙수 먹을 때 봤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는 용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요거 철하고 관련된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접할 때 플라즈마 얘기 봤었죠. 기체에서 이온화하면 그게 플라즈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철은 이 뭐냐면은 순수한 철만 따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에는 뭐가 있냐면 5대 불순물이라 합니다. 순수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탄소, Si, 규소, 우리 모래에도 있는 거죠. 망간, 인, 그 다음에 황입니다. 이 황은 특히 철에 대해서 좋은 짓을 한 번도 안 해요. 나쁜 짓만 해요. 그 다음에 규소는 모래에 있는 거니까 많이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함량을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불순물 C인데 이거는 오히려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공업상 유용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걸 좀 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 함량에 따라서 철강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철 F1로만 이루어진 철 덩어리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특히 C가 얼마나 함유에 따라서 철강을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함수량에 따른 철강의 분류는 그것도 떼어놓으면 글씨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철, 강, 주철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하는데 요 얘기를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 표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태 고체 액체 기체를 한 건데 고체 액체 기체를 했고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는 걸 응고라고 했고 응고하기 위해서 두부 그림도 봤잖아요. 이 그림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프가 이거는 지난번에 좀 설명해서 놔두고요.
이제 그래프가 오래됐는데 뭐 하도 오래된 거라 뭐 보이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책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노란색 부분은요. 여기가 여기서 요 아래가 탄소 함량이고 여기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1600도. 1600도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상에서는 여기가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라는 건 뭐냐면 새가 용광로 속에서건 뭐 도가니도 녹였었건 어디서건 다 녹아가지고 액체예요, 액체. 그러니까 두부로 말하면 간수를 넣기 전에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만질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맨 아래가 500도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 온도에서 만날 수 있어. 이 온도에 있는 애를, 철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천천히 식히면 얼음이 얼 때처럼 일률적으로 쫙 얼음이 안 얼은 게 아니라 그 컵 위에 물을 담으면 맨 윗면에 착 다 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부가 응고될 때처럼 부분적으로 고체로 변해가요. 그 점이 여기입니다. 요 위에 점.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 몽글몽글한 철 덩어리도 있고 센 물 액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분홍색 부분이 되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분홍색이 이제 자라서 결정이 생기는 거죠. 응고가 된다는 게 결정이 생기는 거고, 결정이 자란다는 거는 점점 응고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고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상당히 뜨거워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더 냉각이 된 거죠. 여기서 탄소 함량을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탄소 함량이 이쪽이 많은 거고 이쪽이 적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요 일시 100이가 말고 0, 1, 2, 3, 4, 5, 6, 7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요 라인이 아주 유명한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6.67 라인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지금 여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학생들 메모를 하든지 뭐 아예 머릿속에 외우세요. 6.67이에요. 6보다는 많고 7은 작은 6.67 라인이고, 여긴 0인데 전에 얘기했어요. 철은 아주 순수한 탄소 함량이나 뭐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순수한 철 만들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 요 부분을, 여기는 순철,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강철, 철강. 여기를 주철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철에는 보면 뭐냐면 여기에 쭉 보면 여기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 1536도가 유명한 온도죠 이것도요. 그다음에 1300도도 유명한 온도고, 그런데 여기에 6.67 여기에 보면 시멘타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에 여기 이렇게 델타라는 표시가 됐는데, 요거는 기계 재료를 안 배우면 학생들이 아마 따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아무튼 기계 재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건데, 시멘타이트라고 나왔는데 시멘타이트는 어떤 거냐, 우리가 많이 보는 시멘트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부서지죠. 그런데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잘 섞어 부서지는데 꽉 누르는 압력에는 되게 강해요. 압축력에는. 그래서 요게 주물이 그렇다 그랬죠. 주철이. 그래서 여기는 주철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은 주철이라는 것은 순수한 철에 탄소 함량이 6.67% 정도 된 것으로서 철을 고온으로 용해를 해서 액체를 만들었다 천천히 식히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 응고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시멘트 덩어리처럼 그렇게 푸석푸석하고 압축에 강하다. 그래서 이름이 시멘타이트인데 그 조직의 이름이 시멘타이트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철에서의 조직이라는 거는 응고할 때 생겨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멘타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철 세 가지 중에 주물은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되어 있다. 시멘타이트 조직의 특징이라면 잘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철강이고 여기가 순철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순수한 철은 전연성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단조를 해서 볼트 머리를 헤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축구골 넣는 말 머리 만드는 거 헤딩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철강 재료의 상과 조직해서 여기 상이라는 건 이제 아까 우리가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상변화라고 합니다. 상변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철강이 액체에서 고체를 바뀔 때 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6.6% 이상 이 부분은
그 나머지가 저기 뭐 그 이쪽 이상은 안 그려져 있고 요게 2.0에서 여기까지를 주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0에서부터 1까지가 제일 안 되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1, 5, 6, 7, 7.8% 정도, 8%가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공석각이라고 그런 거였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액체고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생겨가지고 결정하고 고체하고 액체가 혼합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여기 만드는데 여기쯤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근데 굳어질 때 응고할 때 조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는 시멘타이트가 생기고 요게 생긴 조직이 있고 요게 생긴 조직이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정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생긴 거를 공정점 이하에서 만들었다, 석출됐다 나와가지고 공석각이라고 합니다. 석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에서 간수를 넣어가지고 고체 상태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석출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상변화 얘기했었고요, 아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래서 요쪽에를 요 공석점을 지나간 거를 지나갈 과자라서 과공석강, 과를 안 지나간 거를 아공석강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ZN이 아연이고 PB가 납이잖아요. 납을 한자로 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ZN은 아연이라고 그러는데 아자가 뭐냐면 연 비슷하다, 납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뭐뭐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많이 몇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아공석강이라고 요 과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주로 열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로 여기 순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연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뿔 두 개가 만나는 요점을 공석점이라고 공석점 아래 거를 연강, 공석점 위에를 철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1호 이름에서는 아공석강, 과공석강 그런데 왜냐면 공석점을 지나간다. 이런 이름을 외울 수 있겠죠. 공석점 전에 거를 공석점을 지나간 거를 과공석.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멘타이트.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철이 다 식지 않았죠. 다 식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석출된다 그랬죠. 고체가 점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온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알파하고 델타철은 채시 밑방 격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감마죠. 감마철은 면시 밑방 격자로 생겼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각 곡선에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요 점을 말하겠습니다. 노점이요. 여기서 생긴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요 순철이라는 건 뭐 아까 여기 순철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여기요. 바로 이쪽을 말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근데 순철은 연성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열 처리를 하면 강해져야 되는데 열 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아까 요 도면을 뭐라 하냐 FE 상태도라고 그러는데 그 FE 상태도에 어딜 부분을 말하냐면 맨 왼쪽 부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기계적 재료는 부적합하나 자기적 성질이 좋다. 여기 자기적까지만 빨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냐면 변압기하고 발전기 철심했어. 변압기나 발전기는 다 똑같아요. 변압기에도 있고 발전기에도 있고 거기에 철심에 이용된다. 왜냐면 이거는 변압기나 발전기는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철의 동소변태, 동소는 같은 건데 조직은 같고 결정 구조는 같고 변태 그러니까 동소 변태는 원자는 같은데 이게 구조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거죠. 알파철, 그다음에 암팔철,
감마철, 델타철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봤는데 이거는 그 여기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 특히 이제 여기 알파에서 델타를 A3 변테라를 911도, 여기에서 여기를 A4 변테라를 해가지고 1392도, 요점을 그 1538도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연강이라는 거는 요 상태도의 맨 왼쪽에 여기서 생겨나는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연강은 뭐가 좋으냐면 장애적 성질이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규소를 약간 더 섞어주면 더 좋다고 그래요. 규소가 SI죠. 아까 철에 5가지 5대 불순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규소 SI 그거에서 넣어가지고 스타.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순철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 아랫부분. 그 다음에 그 강의 상태도 아까 순철인데, 강이 뭡니까? 순철보다는 여기보다는 탄소 함량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공석강하고 과공석강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요쪽하고 요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왜 FEC 상태도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FEC 상태도입니다. FE 철하고 C가 그, 그 순수한 철의 FEC, 순수한 FE의 철의 함량의 원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요 순철은 그 주문을 만들어 전기분해번호 제조하고, 그다음에 제광로에서 만들고, 이거 만드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탄소 성분이 거의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0.1에서 요거 안에서 1.7까지, 그다음에 1.7에서 6.67까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6.67%까지요. 이거 아까 표현하면 내가 2% 정도 났었어요. 여기서 과공석강 지나서. 열처리 경화법은 담금질 효과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얘는 저거에 쓰고 거기 코일에 쓰고요. 그 변압기 이런 데 쓰고, 요거는 우리가 담금 효과를 잘 만드는 게 열처리 안지가 않은데, 열처리 중에서 담금질은 단단하게 하는 거죠. 경도를 높이는 건데, 경도가 효과를 잘 만드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약을 먹으면 잘 들어요. 그다음에 소성 절상각도 좋고 용도 잘하고 잘 되고 경도가 그러니까 얘가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담금질 하지 않는다. 주철 담금질하면 깨집니다. 절삭가공이 가능한데 용접은 잘 안 돼요. 근데 그 주물용 특수 용접봉 특수 제작된 용접봉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연신줄이 작고 취석이 크다. 취석은 뭐냐면, 예, 이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때리면 깨지는 성질을 취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시멘타이트 얘기했던 시멘트요. 그 주철은 시멘타이트, 취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을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이 표에서 철을 철을 녹여서 식히면서 탄소의 함량이 극도로 적게 해놓으면서 천천히 식히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탄소의 함량을 조절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우리가 식히게 되면 주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그냥 만들면 주철 상태로 되는데, 주철 상태로 되는데, 여기다가 철 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산소를 불어넣어가지고 CO2가 돼가지고, 그러면 탄소가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탄소 함량을 조절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이 요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굳으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때 조직하고 여기 때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다시 보는 겁니다. FEC 고용체, 여기 리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리퀴드, 이게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가 액체 상태 식혀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고용체 페라이트 하는데, 알파는 여기 있죠. 이쪽에 알파. 이제 요거는 뭐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 고용체예요. 감마 고용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오스테나이트인데 요거 영어가 오스테나이트예요. 알파 페라이트. 그 다음에 FE3C, 여기죠. 이쪽에 6.67 이쪽에
근데 아까 보니까 2%가 아니라 1.8% 이쪽을 다 요게 시멘타이트가 요게 FEC가 시멘타이트의 조직 이름입니다. 공석강은 뭐 어디냐면은 요 만나지는 점이라고 했죠. 꼭지 두 개 만나는 점 여기요. 그래서 7.7 0.78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0.77로 나왔는데요. 여기 말했으면 여기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페라이트 알파 쪽에 여기 페라이트 그다음에 요 공석강 여기가 펄라이트 요거 써져 있을 거예요. 펄라이트요. 펄. 그다음에 요 감마철 여기가 그 액체 상태에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액체하고 고체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오스트라이트. 그래서 어떤 책에 뭐 오스트라이트 조직이 열정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 조직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조직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하는 페라이트 조직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철의 그 한자 영어 이름이 FE잖아요. 그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폐에서. 그래서 FE를 폐라고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암기학원을 할 때도 그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석선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공정점에서 석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석출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FEC 상태도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석강 해가지고 펄라이트라 했잖아요. 그 공석강이 어딥니까? 아, 여기 표가 있어요. 펄, 이 부분이죠. 펄,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펄라이트 조직은 이 사진인 거고요. 이 현미경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스트라이트는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 여기서 끓였을 때 아직 액체 성분이 있을 때 얘가 천천히 식으면서 응고돼 가지고 조직이 생기는데 그 조직이 처음엔 이렇게 던 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이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고 조직이라고도 하고 뭐 조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생겼으면 여기에 다른 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무튼 뭐 응고가 저기 여기를 말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알아야 될 거예요. 여기에 오스트라이트 여기, 시멘타이트 여기, 알파 고형체 페라이트 여기, 순철 폐, 그다음에 펄 여기, 펄, 오, 시멘타이트 이렇게요. 그다음에 아공석강은 아까 공석에 아가 아연 액상감 되는 거죠. 뭐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버그맞자 그러는데 뭐하고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동으로 뼈 두 개가 만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에 뭐 좀 못 미친다 그랬죠. 기준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함량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6.67이 시멘타이트의 전형적인 조직이라 그랬죠. 그 여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0.25%, 0.25% C라는데 C 함량이 탄소 함량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페라이트가 아니고 펄라이트다. 아공석강의 현미경 조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이 곧 성질을 했어요. 현미경 조직이 얘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직은 언제 생기냐?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될 때 생긴다. 그 응고된 때 조직의 모양이나 특징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철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공석강은 어디냐? 요쪽이 여기 순철이고 여기가 아공석이죠. 여기가 공석점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6.67은 보다 여기에 0.77보다는 여기 요 점이죠. 요게 0.77이죠.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보다 요 사이를 말하는데 대개 이쪽은 잘 안 합니다. 6.67까지 아니고 요 아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펄라이트라고 그런다.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죠. 여기만 페라이트고 여기 오스트라이트고 펄라이트고. 그 다음에 과공석강 1.4% C니까 아까 0.25% C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요. 이런 모양인데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 조직이 달라지면 조직이 언제 달라지면 액체가 고체로 생길 때 응고될 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 강의 표심 조직이 뭐냐 노멀 스트럭처라는 거는 노멀이라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천천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오, 오스테나이트에서 천천히 냉각한다. 이 오스테나이트는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요 꼭지 요 위에 부분이요. 서서히 냉각해져 얻는 조직이 탄소 함량이 얼마 이거를 우리가 만드니까 탄소 함량이 얼마 이하로 만들면은 얼마 이하로 만들면 아공석강을 탄소 함량 얼마 이하로 만들어 놓은 그 철 샘물을 천천히 녹이면 오스테나이트에서 이렇게 생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석강, 과곡상 이렇게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이렇게 구성된다. 이건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철을 FEC가 섞여 있어요. 순철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순철 만들면 전기분해가 되니까 거기 탄소 함량이 섞여 있는데 탄소 함량을 산소를 뭐 불어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요 0.25%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여기 녹였다가 액체 상태예요. 그러다가 천천히 식히면 이제 석출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고가 돼가지고 조직이 생기면서 생겨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요게 뭐냐면 요게 과공석강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탄소 함량을 0. 여기 0.77이잖아요. 딱 0.77 맞춰가지고 쭉 시키면 공수점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펄라이트가 생긴다. 여기가 공석강이다. 그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탄소 함량에 따라서 녹였다가 식히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럼 조직이 달라졌는데 얘는 조직이고 성질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냐? 페라이트는 연하고 연성이 크고 인장 강도가 낮고 상온에서 강자성이 있다. 정전도가 낮다. 그 다음에 담금질 효과도 없고 그 대신 용접은 잘 되는데 뭐 해가지고 얘는 뭘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그 전기 부품에 많이 쓴다. 변압기 쓴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에 비해서 강하고 단단하다. 왜 그렇죠? 얘는 탄소가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페라이트에다가 탄소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일로 옮길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탄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녹여요. 여기서 탄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량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보다 단단하다, 용접이 잘 되고, 뭐 열 처리가 잘 되고,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 매우 단단하고 구조가 망상이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그물 모양이다라는 얘기죠. 그물 모양으로 깨지기 쉽다. 아까 취성 얘기했었어요. 많이 쓰는 말로 취성, 취약하다 이런 말할 때 취성입니다. 그럼 취성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죠.